여러분은 안녕하세요. 네, 10주간의 수업, 효과적인 원서 읽기를 위해서 요 정도는 꼭 알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수업을 한 번쯤 그 원서 책이 아니라 정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간 간간히 약간의 그 특강식으로 좀 진행은 됐었어요. 한번 한데 모아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강의가 될 텐데요. 음 오늘은 프롤로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수업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서 읽기라는 것을 이제 대할 때 '아 내가 좀 문법이 부족한데 읽기를 지금 시작해도 될까?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당장 읽기부터 해도 될까? 문법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요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뜻 그 책을 집어들기 힘들게 만드는 그 장벽이 뭐냐면 사실은 문법이에요, 문법. 네.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또 드는 생각은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읽기를 지금 해도 될까?' 요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문법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 영어 원서를 읽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 문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문법이라는 것을 뭐를 문법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랬을 때 우리말도 우리가 아는 뜻이지만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아 그렇구나.' 요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구성, 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운용한다는 건 뭐 활용이나 이것을 어떻게 써먹느냐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운용상의 규칙이에요. 그러면 모국어는 이것을 어떻게 습득하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틀린 과정을 거치면서 말을 어렸을 때 그 틀린 말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규칙에 맞지 않는 말을 만들게 되면 주변에서 이것이 교정이 들어옵니다. 엄마나 아빠나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맞게 바꿔주죠. 그런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아 요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순서를 요렇게 놔야 되는구나.'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말을 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영어로 문법을 찾아봤어요, grammar.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t the set of rules.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거 똑같아요, rules. 그런데 뒤에 that이 가죠. 규칙이 먼저 왔어요. 요걸 봐도 이 어순을 알 수 있네요. 규칙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규칙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explain, 설명을 해 주는, how, 어떻게 words are used,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구성과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in language. 언어라는 것에서 말들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어떤 하나의 규칙이다. 이렇게 영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어의 정의도 우리말의 정의와 비슷하죠. 결국은 룰이라는 거예요, 룰.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칙. 자, 그런데 이 규칙을 모국어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단 한 번도, 근데 그 모국어조차 단 한 번도 읽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 문장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 요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읽어 본 적이 없는 단어나 문장. 그러니까 우리 그럼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요? 그 말의 규칙이 지금 내 머리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도 모르는 건, 그러니까 어휘도 습득이 안 된 데다가 규칙 자체도 습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휘만 알면 가능하냐? 아니요. 어휘만 알아도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나 뭐 프랑스어라고 해 볼까요? 불어를 배우는데 어휘는 좀 알아요. 어휘는 아는데 말의 규칙을 모른다? 말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휘의 나열만 가지고는 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말의 규칙을 모르면 말은 할 수 없다. 그러면 모국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의 습득 순서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양의 그 듣기가 시작이 되죠. 네. 어
뭐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듣든 당연히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이 아이가 말 한 마디, 한 단어, 두 단어, 한 문장 하면서 그 말하기가 시작이 되죠. 그쵸? 자 인제 말하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학교 갈 때쯤이 되면 앉혀 놓고 한글을 시키죠. 그래서 그 읽기부터 사실은 먼저 하죠. 네. 말하기 전에 사실은 듣기와 읽기가 여기서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엄마가 책을 읽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가 여기서 엄청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제 말이 빠른 아이들은 돌 조금 지나면 인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약 한 뭐 한 적어도 1 년간은 이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 인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때 겨우 한 단어 두 단어 말하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단어를 말하죠. 단어를 말했다가 두 단어 붙였다가 "물." 이렇게 말했다가 "물 줘."라고 말했다가 "물 좀 줘." 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러는데 적어도 2 년에서 뭐 한 3 년이 걸리죠. 그쵸? 말하는데. 이 여기서 읽기라는 것은 자기가 인제 책을 읽는 단계를 말합니다. 글자를 읽는 단계. 네. 한글 공부에 압박이 들어오는 시기죠. "너 학교 가야 돼." 이러면서 읽기와 이때 쓰기가 병행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가서도요. 읽기 쓰기를 계속합니다. 네. 1 학년 가면 받아쓰기 하죠. 뭐 띄어쓰기 고치죠. 그 맞춤법이라는 건요. 3 학년, 4 학년이 돼도 계속 읽기도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읽기 쓰기는 엄청난 그 노력과 엄청난 그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뭐 지문, 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 읽기 쓰기에 엄청난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자리 잡는 게 모국어예요. 그럼 외국어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는 거죠.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기 듣기 인풋이 있었나요? 자 우리 이제 해외에 갔던 경우는 다 이제 뺍시다. 우리나라에서 인제 공부를 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어 시간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뭐 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그냥 단어 조금 읽고 그런 수준이에요. 자 읽기 듣기의 인풋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여기서 말하기 단계에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와 항상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 그래도 말하는 그 모국어를 쓰는 상대가 내 옆에 항상 밀착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요. 자 읽기의 인풋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서사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으로 뚝 떼서 지문으로 읽게 되고 엄청난 어휘만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만 배우게 돼요. 근데 이 규칙을 배우는 게 어떤 그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규칙이 아니라 알아야 될 어떤 뭐죠? 네 내가 알아야 될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암기하는 수준이 됩니다. 쓰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쓰기는 거의 우리 모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모국어 쓰기하고 비교했을 때 단어 딸딸 외우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영어 지금 나의 영어의 현실 주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습득한 모국어가 있습니다. 모국어의 뼈대가 있어요. 모국어의 뼈대가 있다는 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의 기본 어떤 그 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의 툴을 가지고 '아 영어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언어는 뭐 이거 독일어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요렇게 외국어로 뻗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문장의 규칙들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모국어의 습득 순서대로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언어권에 살지 않는 한. 네. 그 언어권에 산다고 해도 내가 어른이 돼서 가잖아요. 아무리 많은 인풋, 읽기와 듣기가 있어도 말하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의 그 어떤 습득은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위적인 인풋이 결국은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가 될 텐데요. 되게 재밌는 건 외국어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은 들을 때 안 들려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는 외국어의 습득 순서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읽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토막난 규칙들,
토막난 어떤 그 어휘들 가지고는 이게 영어가 한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면서 원서 읽기로 오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서 읽기가 왜 중요하냐는 오늘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원서 읽기가 왜 중요한지는 다른 저의 뭐 강의들이나 특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꼭 좀 보시면 좋겠고, 효과적인 원서 읽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초점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나의 그 필요에 의해서 원서 읽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 먹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몇 장 못 읽고 덮게 됩니다. 네. 혼자 읽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그 포기하게 되는 이유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문장이 어려워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아 내가 아직 문법이 안 되는구나. 아직 내가 어휘가 안 되는구나.'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아직 그래. 내가 무슨 원서야. 내가 아직 설 실력이 부족해.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문법도 이게 문장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문법 문제 같아. 조금 더 다른 걸 하다가 읽기를 시작해야 되겠어.' 그러면 인제 읽기는 언제 시작하게 되죠? 네. 평생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어휘가 아무리 늘어도 이 문장이 쓰이는 규칙들, 이 언어의 특징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원서 읽기를 혼자 했을 때 정말 빠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했던 경험은 나의 좌절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제 더더욱 영어는 안녕이 되는 거죠. 네. '아 영어는 나는 영어하고 안 맞아. 영어는 인제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진짜 이거 한 번은 제대로 해 보고 싶은데.' 이런 미련이 남게 되죠. 네. 그러면서 버킷리스트에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 봐야 될 원서 읽기. 네, 버킷리스트에 담겨만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이 10주의 강의로 여러분들이 원서 읽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도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 결국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된 겁니다. 내가 영어 실력이 안 되거나 내가 영어 바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사실은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문법에서 다루지 못했다. 입시영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내 영어를 리셋하는, 영어 문법을 리셋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다룰 거냐면요. 이제 어떤 것이 리스트로 존재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냐. 이것을 모르면 문장에서 누가 뭐 했다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본이에요. 어디가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가 되게 간단한 일 같은데 안 그래요. 자, 누가 뭐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누가 근데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랬는데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멀어지게 되면 동사를 찾기가 힘들어요. 주어 뒤에 이 주어에 대해서 꾸미고 싶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요. The set of rules. 규칙은 규칙인데 that explain how words are used in language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 규칙이 동사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지고 내가 되게 불편한 that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벌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된다. 그다음에 열일하는 기본 동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이게 아는 단어였는데 이 동사가 여기서 왜 이렇게 뜻이 자꾸 변하지? 네. do, have, give, get, take 우리 안다고 생각하는 동사들이 문장 속에서 막 변신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같이요? 전치사들과 같이요. 그래서 열리라는 기본 동사 전치사들을 모르면요. 아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더 당황시켜요. get, have, take, get 요런 동사들이 해석이 안 될 때 이 당황스러움 아시죠? 그런데 더 불편한 누구와 같이 쓰이냐면 뭐 of니, on이니, 뭐 through니, 네, 뭐 in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문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때마다 이 아이들, 위에 있던 아이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어렴풋하게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문장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 동사들도 내가 해석이 안 되다니 더 포기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을 만들어내죠. 자, 그다음에 동사의 변신이 이루어집니다. 동사가 take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taking이 됐다가 taken이 됐다가 이것이 시제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형용사로 변신을 한 것이냐
뭐 to 부정사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로 변신을 하느냐, ing 붙여서 옛날에 우리가 배운 분사로 변신을 하느냐. 이것에 구별이 되어야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네가 지금 꾸미는 역할이구나. 명사 꾸미는 역할이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더 설명해 주는 역할이구나. 그냥 이 전체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이구나.' 이것이 있거든요. 요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동사의 명사화. 영어는요, 영어만의 특징을 지녀요. 뭐 프랑스어다 프랑스어의 특징이 있겠죠. 일본어다 일본어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말하고는 다르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영어하고 우리말이 겹치는 부분은 그림으로 그려보려면 겨우 한 요 정도 될까 말까거든요.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뭐 프랑스어나 영어나 그러면은 단지 다른 언어지만 교집합 부분이 클 뿐이에요. 뭐 좀 더 크다고 할까요? 좀 더 많이 써서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우리말은 교집합의 부분이 극히 요만큼이라면 같은 언어권, 그 같은 어족이라고 하죠. 같은 어족에 있는 언어들 어휘들은 교집합이 클 뿐이다. 그렇지만 그 언어의 특징은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라서 가능한 어떤 그 특징이 무엇일까? 동사의 명사화인데 이걸 정말 좋아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말로 옮길 때 그대로 쓰면 굉장히 어색하고 반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들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화시켜서 말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 생각한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어색한 영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형용사 부사는요. 사전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miserable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끔찍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문장에서 끔찍한 이래 버리면 너무 과해요. 근데 문장에서 이것이 뭐냐 일일이 막 사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번역하시는 분들도 형용사 부사를 가장 우리말에 적합하게 옮기기 위해서 이 일일이 아는 단어인데 일일이 찾아야 돼요. 결국은 그 문맥에서 가장 적합한 어휘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익힐 수밖에 없는 형용사와 부사가 이 원서 읽기에서 큰 다크호스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시험 때문에 이제 시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무슨 그 도표로 막 배웠는데요. 도표로 배워 놓으면 이 시제가 다 익혀지나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죠. 시제를 모르면 생각보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시제를 좀 살펴볼 거고요. 독해가 아닌 우리는 이제껏 독해를 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읽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외국어를 어떻게 배워 왔냐. 지문, 어휘만 읽었다라고 했죠. 이때 읽은 건 우리가 독해만 한 겁니다. 독해. 독해가 아니라 진정한 읽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어 원서 강독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독해를 하게 되면 독해로서 끝나게 되면 그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의 어떤 무언가로 다가가지 않게 됩니다. 그냥 뚝 끊어진 지문이에요. 독해는 지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지문. 네. 진정한 읽기는 무엇이냐. 해석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게 될 겁니다. 자, 잘 읽으면요. 말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읽었는데 말하고 써보는 건 우리 그 모국어를 한국어로 모국어를 쓰는 환경. 거의 영어에 우리가 제2 외국어로도 영어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제2 언어도 아니고 제2 외국어도 사실 아니에요. 제2 외국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통용이 되고 해야 공용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시험 시험 단순한 그 승진, 취업 뭐 굉장히 이런 데에만 영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쓰인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냥 굉장히 그런 어떤 시험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영어는. 두려운 대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쓰고 활용하는 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남아 있어요. 제2 외국어로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쓰기까지 이왕 읽은 거 말하고 쓰는 것까지 좀 발전을 시켜보려면 어떻게 이 읽은 원서를 활용하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면 된다. 듣기만 하면 된다. 이 듣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읽기. 그럼 읽었으면 문장을 계속 쭉 듣기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여기 9번, 10번, 9번째, 10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잘 읽은 텍스트를 가지고 말하기, 쓰기, 듣기까지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 언어라는 것을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느냐.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문을 닫을 거예요. "결국엔 읽기다." 네. 그래서 이 모든 10 주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국엔 "읽기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을 때 그리고 읽고 나서 이렇게 이 읽은 걸 가지고 활용을 이 척박한 사실 영어 사용 환경이라는 것을 따져 보면 굉장히 척박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거나 근무하거나 할 때 그 직장 내에서야 뭐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과 일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나왔을 때 그들이 인제 막 와서 한국어를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느냐. 뭐 세대가 조금 달라져서 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조금만 더 시계를 돌려보면 그 "언어적인 부분이 좀 소통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의 그 어떤 그 영어 회로를 하나 뇌에다가 생성을 해 가는 과정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인식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영어는 그냥 정말 다른 언어고 내가 지금 영어 바보여서가 아니라 영어의 그 언어라는 뼈대, 골자, 구조, 규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회로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냥 시험 영어,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거로만 존재해 왔구나. 네, 그동안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입시라는 것에 먼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를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영어에 대한 좀 어떤 그런 부담이라든가 영어를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존재, 정복할 존재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10주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나도 좀 읽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혼자 읽으시는 분들도 '문장이 조금 보일 것 같다.' 이런 기분을 좀 느끼실 수 있게 우리 한번 잘 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제일 첫 번째 수업이 뭐였죠? 네. 도대체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 모르겠다. 누가 뭐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